네, 어제 오전이었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선 뒤에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렇게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측에서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네.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시도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사실 물밑에서 많은 협상이 있었다고 해요. 예. 총 만난 시간만 해도 한 16시간 정도 될 정도라니까 그동안 많은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렬 선언으로 지난 일요일 날 비화되면서 양측이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조금 비난전처럼 보였어요. 네. 뭐 한쪽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했다라는 일치를 다 공개를 하고 네.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저께 TV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네. TV 토론 후에 안철수 후보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예. TV 토론이 10시에 끝났잖아요. 아마 이 안성열 후보, 안철수 후보 말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강남에서 촬영이 있었대요, 스튜디오에서. 네. 근데 가면서 갑작스럽게 차를 돌려 하는 상황.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처에서, 이 모처라는 게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성모 교수라고 예. 양쪽 다 인연이 있는 그 교수라고 합니다. 그 교수 집에서 모였던 거죠.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전격적으로 이제 그 합당을 포함한 합의문을 이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합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양쪽.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합당을 하기로 했고 또 인수위부터 참여를 하겠다. 보통 이제 인수위, 그러니까 그 DJP 연합, DJ와 JP 연합을 비교를 자꾸 하는데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동정부, 그러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의 일부를 JP에 할양하는 걸로 이제 이 조건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수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날 분위기가 이랬대요. 그 아예 안철수 후보가 3가지를 약속해다오 하고 3가지 조건을 얘기했대요. 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신을 믿어달라, 나도 네. 안철수 후보를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양측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당을 포함한 그런 합의를 한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적 속보가 하나 나와서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많이 잘 나왔습니다. 519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75달러였는데 2.92달러 나왔네요. 예상치 상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이미 이제 등록을 마친 후보들을 놓고 네네. 지난 2월에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재외국민 중에도 두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그럼 그 투표한 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투표한 것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예. 문제인데요. 무효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가 되고요.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사전투표입니다. 네. 사전투표, 오늘 내일 이제 사전투표를 할 텐데 사전투표는요, 출력을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 이미 기권이라고 찍혀서 출력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직인을, 그러니까 그 날인을 기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전투표는 별 걱정이 없는데 본투표는 또 안 그래요. 본투표는 그 사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대신 안내문이 이제 그 투표장에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써져 있는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 쪽에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각각의 내세운 정책이나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데요, 이제 일단
공약집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왔고 또 매니페스토에 이제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일 전까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다시 뭐 조정을 해서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양쪽이 이제 공동 정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많은 공약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학적인 어떤 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단일화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TV 토론에서 좀 다투고 있던 두 후보였는데 네네. 단일화를 한다라는 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완주 의사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정체되니까 첫 번째 단일화를 먼저 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조사로 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함으로써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지율이 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결렬 선언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모멘텀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런 순간마다 사실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지지율이 두 단위수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를 유지하지 않으면 선거비 보정도 10%에서 15% 사이에서는 반밖에 보전을 못 받아요. 물론 돈이 비용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1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완주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떤 명분을 그렇게 가질 수 없는 문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을 테고요. 예. 두 번째 이유가 당내 단일화를 찬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범 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또 당원들이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네. 탈당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좀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단일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때문에 약간 주저하던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무효표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막판 투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까? 일단 양쪽 다 결집할 거예요. 즉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는 찍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너무 정치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쨌든 그래 이준석 대표하고도 잘 이렇게 해결이 됐고 안철수 후보도 품에 안을 수 있었어. 리더십이 그래도 믿을만해라고 생각을 해서 정권 교체를 원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층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도 충분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서로 단일화를 했다가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을 때 기억을 해보세요. 예. 굉장히 노무현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노무현 후보한테 굉장히 표가 결집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식, 후보 측에서 이건 위기입니다. 결집해 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고 그런 작전을 폈을 때는 그런 전략을 폈을 때는 또 이쪽 지지율도 또 이제 결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 이기든 51대 49의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문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선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